멀리 달리는 여우 원숭이와 높이 뛰는 기린. 상상만 해도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이 전혀 몰랐던 사실일 거예요. 어느 동물이 가장 높이 뛸 수 있고 그중 인간은 몇 번째나 될까요? 끝까지 지켜보고 어디에서 천문학적인 정도로 점프가 가능한지와 어디에서 전혀 불가능한지를 알아보세요. 코끼리부터 시작합니다. 코끼리, 나무늘보, 하마, 코뿔소는 전혀 점프하지 못합니다. 코끼리 다리뼈는 우리 다리뼈처럼 스프링 작용을 하지 못하죠. 그렇게 몸집이 크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점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점핑 살무사는 다른 뱀과 마찬가지로 몸 길이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거리를 타격할 수 있어요. 60cm 길이의 뱀에게 약 30cm 정도 됩니다. 이 뱀은 매우 빠르고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몸 전체가 땅에서 튀어오르죠. 네, 인간은 점프력은 상당히 약합니다. 보통 자신의 키보다 조금 더 멀리 뛸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의 경우 대략 1.8m 정도죠. 하지만 인간은 장거리 달리기에서 뛰어납니다. 우리는 DNA의 99%를 침팬지와 공유합니다. 침팬지는 분명히 점핑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자신의 키의 7배가 넘게 뛸 수 있어요. 비록 다리 근육 크기는 인간의 절반도 되지 않지만 2배의 힘을 냅니다. 기린도 점프를 할 수 있어요. 높이 뛸 수는 없지만 전체 몸 길이의 6분의 1 정도요. 1.8m에 달하는 긴 목이 있어서 점프할 일이 거의 없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긴 목이 땅에 닿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놀랍게도 말은 점프를 좋아하지 않고 점프를 그렇게 높이 하지도 않습니다. 1949년에 깨진 세계 기록은 평균 말 점프 높이의 거의 3배였어요. 말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발가락이 하나인 동물입니다. 네, 말은 발가락 하나로 서고 뛰고 점프합니다. 마이클 조던은 높은 점프로 유명했어요. 그의 1.2m 수직 도약은 일반인의 4배였고 심지어 대부분 NBA 선수들의 평균 2배였습니다. 그의 그 유명한 파울라인 덩크의 놀라운 4.5m 도약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2배 이상이었습니다. 다람쥐는 자기 키의 6배를 뛸 수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기도 하죠. 도둑 다람쥐들이 지켜보고 있을 때 먹이를 묻는 척합니다. 진짜 먹이를 묻을 때는 75%를 어디에 숨겼는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지도 그리는 법을 좀 배워야겠네요. 캥거루가 선체로 하는 수직 점프는 키보다 더 높습니다. 즉 여러분이 친구 머리 위로 뛰어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재미있는 사실, 캥거루는 육지에서 뒷다리를 반드시 함께 움직입니다. 물속에서는 따로 발차기를 할 수 있어요. 사슴 한 마리는 다른 사슴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슴은 높이 또 멀리 동시에 점프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사슴의 뿔은 앤틀러라고 하고 영양의 뿔은 혼이라고 합니다. 앤틀러는 매년 떨어지고 대체되지만 혼은 그렇지 않아요. 몰랐네요. 집 고양이는 자기 키의 6배인 1.8m를 점프할 수 있어요. 고양이는 책장이나 냉장고처럼 높은 곳을 좋아해요. 영역을 감시하고 싶어하는 본능이죠. 개의 경우 종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 기록 보유자가 있어요. 2017년에 페더라는 이름의 그레이하운드가 거의 1.9m를 공중으로 점프했습니다. 사운더스라는 이름의 위펫이 2019년에 11m 멀리 뛰기를 했어요. 전 영화관에서 자리를 찾다가 7m 높이에서 떨어진 적이 있죠. 화식조는 여러분의 냉장고 바로 위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직접 시험해보지는 마세요. 호주에서 가장 무거운 이 새는 12cm의 발톱을 가지고 있거든요. 긁히면 큰일이에요. 올림픽 선수들은 초인적인 것 같아요. 하비에르 소토마요르의 기록적인 2.4m 높이 뛰기는 평균의 8배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파월의 8.8m 멀리 뛰기는 5배에 해당합니다. 펭귄은 육지에서는 놀라운 점프 선수가 아니지만 물에서 튀어나와 얼음 위로 올라갈 때는 2.7m 높이에 쉽게 도달할 수 있어요. 항력을 줄여주는 작은 물방울로 된 코트로 몸을 감싸서 가볍게 뛰어오르죠. 임팔라는 3m 높이로 점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점프를 하려면 달에 가야 할 거예요. 임팔라는 또한 꽤 똑똑해요. 그들은 일부러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마시러 갑니다. 포식자들이 가장 더위에 지친 시간이죠. 대서양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곳에 알을 낳기 위해 상류로 수백 킬로미터를 헤엄쳐 올라갑니다.
종종 폭포를 오르기 위해 공중으로 3.5m를 뛰어오르기도 하죠. 사자는 자기 몸 길이의 5배를 도약할 수 있어요. 버스 길이 정도죠. 그리고 집고양이처럼 사자도 하루에 20시간까지 잘 수 있어요. 스프링벅은 점프에 뛰어납니다. 심지어 얼마나 높이 점프할 수 있는지를 뽐내는 프론킹이라는 것을 합니다. 스프링벅은 아프리카어로 점프하는 영향이라는 뜻이에요. 유럽 산토끼는 4.5m 점프할 수 있습니다. 일반 토끼는 이 높이의 약 3분의 1밖에 못 뛰죠. 그 힘은 산토끼의 긴 다리에서 나옵니다. 털도 1년 내내 색이 바뀝니다. 토끼 털은 색이 바뀌지 않아요. 퓨마는 수직 점프와 수평 도약에서 모두 뛰어납니다. 기린을 바로 뛰어넘고 스쿨버스 길이만큼을 멀리 뛰게 할 수 있어요. 페루의 고대 잉카 도시 쿠스코는 퓨마 모양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퓨마가 지구의 힘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돌고래는 수영하면서 7m 상공으로 뛰어오릅니다.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되기 때문이죠. 즉, 물에서보다 공기 중에서 저항이 적습니다. 또한 주변을 잘 보기 위해 뛰어오르기도 하죠. 작은 영양은 7m 상공으로 곧장 뛰어오를 수 있는 귀여운 동물입니다. 이는 몸 높이의 10배 정도입니다. 마치 사람이 5층 창문까지 뛰어오르는 것과 같아요. 만약 소행성 케레스에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우 원숭이는 몸 길이의 12배를 도약하는데 대부분 나무 사이로 이동합니다. 땅 위에서는 아주 재미있게 깡충깡충 뜁니다. 여우 원숭이는 키가 7cm에서 1m까지 자랄 수 있지만 선사시대에는 고릴라만큼 컸어요. 혹등 고래는 물 밖으로 몸 전체가 나오게 점프할 수는 없지만 약 15m 가까이 됩니다. 고래가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단지 숨을 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냥을 하고 다른 고래와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제 점프 길이가 아닌 비율에 대해 알아봅시다. 메뚜기는 몸 크기의 20배를 뛸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농구 코트를 뛰어넘는 것과 마찬가지죠. 메뚜기 한 마리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 절반의 식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안경 원숭이는 원숭이와 여우 원숭이를 섞어 놓은 것 같은 독특한 작은 영장류입니다. 5m 떨어진 나뭇가지 사이를 뛰어넘는데 이것은 자기 몸 길이의 40배에 해당합니다. 또한 포유류 중에서 신체 크기에 비해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어요. 캥거루 쥐는 약 2.7m 정도밖에 뛸 수 없지만 자기 몸의 45배에 해당합니다. 이 사막 설치류는 평생 물을 마시지 않아요. 먹는 씨앗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수분을 얻습니다. 아프리카 개구리는 개구리 50마리 길이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또한 피부를 통해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물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구리 목에 있는 방울은 울음주머니입니다. 소리를 더 크게 하는데 도움을 주죠. 거품벌레는 또한 침벌레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유충이 거품 같은 침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거품벌레는 자기 몸의 70배를 뛸 수 있습니다. 점프하는 동안 형성되는 관성력은 로켓을 타고 우주로 발사되는 우주비행사가 느끼는 것보다 80배나 더 큽니다. 멋지긴 한데 거품이 이는 침은 너무 신경 쓰이네요. 점핑 거미는 몸 길이의 100배를 뛸 수 있는데 이는 마치 인간이 전보제트기 2대를 뛰어넘는 것과 같습니다. 점핑 거미는 전체 거미종의 1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뛰어오를 때 안전망으로 거미줄을 방출합니다. 엄청난 점프력으로 유명한 벼룩은 18cm밖에 뛸 수 없지만 그것은 벼룩 키의 150배입니다. 우리가 에펠탑을 뛰어넘는 것과 같아요. 33cm 멀리 뛰기는 훨씬 더 놀랍습니다. 벼룩 몸 길이의 220배예요. 하지만 벼룩은 오늘의 점프 챔피언이 아닙니다. 챔피언은 바로 코페포드라고 불리는 작은 갑각류 동물입니다. 길이가 10원짜리 동전 두께에 지나지 않지만 500배를 뛸 수 있어요. 또한 가장 빠른 점프 선수이기도 하죠. 마치 사람이 한 번 점프로 음속의 4배인 시속 4,800km에 도달하는 것과 같아요. 자, 엄청난 점프를 할 수 있는 우주로 나가보고 싶다면 67P 해성으로 가세요. 여러분은 무한정 높이로 점프할 수 있어요. 중력이 너무 약해서 바로 우주로 뛰어내릴 수 있어요. 중력의 당김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속 4200km의 속력이 필요한 지구와 비교해보세요. 아니면 그 반대도 있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생명체도 점프할 수 없는 곳은 중성자 별입니다.
높이 3차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점프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중력은 너무 어마어마해서 모든 생명체는 2D가 될 거예요. 점프를 얼마나 높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